아프리카 경제 하면 딱 떠오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근데요, 만약 그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가 아프리카 경제에 대해 갖고 있던 아주 뿌리 깊은 생각 하나를 완전히 뒤집어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아프리카는 독립하고 나서 자유시장 경제를 거부했어. 그래서 가난한 거야.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가 스스로 보호무역 같은 길을 선택해서 발전이 늦어졌다고 믿고 있죠.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제대로 파헤쳐볼 아주 큰 오해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이 널리 퍼진 믿음이 과연 사실일까요? 실제 역사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짜 문제는 뭐였는지 지금부터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는 정말 완전히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1980년대 아프리카 대륙은요, 사실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급진적인 자유시장 경제 실험실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결코 그들이 원해서 한 선택이 아니었다는 점이죠.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죠? 1960년대에 막 독립한 나라들은 당연히 자기 나라 산업을 지키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보호무역을 했어요. 그런데 80년대에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앉게 된 거죠. 바로 이때 IMF나 세계은행 같은 곳들이 나타나서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엄청난 조건을 내겁니다. 모든 걸 개방해라.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이었어요. 이론상으로는 완벽한 계획처럼 보였을 거예요. 규제 다 없애고 무역 장벽도 허물고 외국 자본도 막 들어오게 하고 그럼 경제가 막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다. 다들 그렇게 믿었고 또 그렇게 기대를 했죠. 근데 말이죠. 그 장밋빛 기대는 과연 현실이 됐을까요? 이론이 약속했던 그 엄청난 경제 호황 정말 찾아왔을까요? 결과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바로 이 숫자입니다. 0.2%. 이게 뭐냐는요, 1980년부터 무려 30년 동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1인당 소득이 1년에 평균적으로 성장한 수치예요. 0.2%. 이건 성장이 아니라 그냥 멈춰 있었다고 봐야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사실 상황은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그나마 최근에 중국 덕분에 원자재 붐이 일어서 조금 성장한 것처럼 보였던 건데요. 이 효과를 싹 걷어내고 보면 지난 30년 동안의 성장률은 놀랍게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후퇴했다는 뜻이죠. 정책이 완전히 처참하게 실패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약속했던 결과가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른 데서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경제정책은 문제가 없는데? 왜 이러지? 하면서 말이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치료법이 안 듣자 환자 탓을 하기 시작한 거죠. 1990년대가 되니까 갑자기 이런 말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아프리카는 지리적으로 너무 불리해. 적도에 있잖아. 거긴 열대병이 너무 많아. 민족 구성이 너무 복잡해서 맨날 싸우잖아. 심지어 자원이 너무 많아서 문제야. 라는 말까지 나왔죠. 이게 뭐예요? 결국 정책 실패의 책임을 아프리카의 타고난 환경 탓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잠깐만요. 질이나 질병, 민족 갈등 같은 문제들은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거기 있었던 거잖아요? 변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왜 하필 모든 경제정책이 뒤바뀐 1980년 바로 그 시점부터 갑자기 이런 것들이 경제 실패의 주범으로 지목되기 시작했을까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핑계들 중에서 특히나 가장 유명하고 또 널리 퍼진 게 바로 자원의 저주라는 이론입니다. 자원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저주가 됐다는 건데 이 주장이 과연 타당한지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가진 이미지부터 한번 깨볼까요? 흔히 아프리카 하면 막 다이아몬드, 석유, 온갖 자원이 넘쳐나는 땅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현실은요? 대륙 전체의 자원 매장량을 따져보면 북미나 호주가 아프리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진짜 자원 부국이라고 할 만한 나라는 사실 몇 안 돼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전체를 그냥 자원이 풍부한 대륙이라고 퉁쳐서 말하는 것부터가 이미 잘못된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개념 하나를 짚고 가야 합니다.
자원이 풍부하다는 것과 자원에 의존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자원 의존성이라는 건요, 자원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같은 다른 산업이 제대로 크질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원자재 수출에만 매달리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거죠. 이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기가 막힌 예시가 있습니다. 1950년대 대한민국, 우리나라 수출 품목의 80%가 뭐였는지 아세요? 생선이랑 텅스텐 같은 1차 상품이었어요. 지금의 경제대국 대한민국도 한때는 다른 산업이 없어서 원자재 수출에 목을 맸던 극심한 자원 의존 국가였던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대한민국도 그럼 그때 자원의 저주에 걸렸던 걸까요? 만약 자원에 의존하는 것 자체가 저주라면 지금의 한국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원의 저주라는 말이 얼마나 상황을 단순하게만 보려는 시도인지 딱 보여주는 부분이죠.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건 바로 타이밍입니다. 이 자원의 저주라는 이론이 언제부터 유행했냐 하면 바로 1990년대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1980년대에 강요했던 그 자유시장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게 명백해진 바로 그 다음이라는 거죠. 이건 뭐 현장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라기보다는 실패를 덮기 위해 나중에 급하게 만들어낸 변명에 가깝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죠. 아프리카의 오랜 경제 침체가 무슨 질이나 자원 같은 운명 탓이 아니라면 도대체 진짜 원인은 뭐였을까요? 논리의 흐름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한번 따라와 보세요. 첫째, 1980년대에 대대적인 자유시장 정책으로의 전환이 강요됐습니다. 둘째, 바로 그 직후부터 수십 년간 끔찍한 경제 침체가 이어졌죠. 셋째, 질이나 자원 같은 원래부터 있던 조건들로는 왜 하필 1980년 이후에 실패했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럼 결론은 뭘까요? 바로 그 정책 자체가 문제의 원인이었을 가능성을 다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1980년에 극적으로 바뀐 건 딱 하나, 바로 경제정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아프리카의 땅이나 날씨, 사람들 탓을 하면서 정작 그 정책 실험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지에 대해서는 외면해온 건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답을 찾기 싫어서 계속 엉뚱한 곳만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난 40년 동안 문제의 원인을 완전히 잘못 짚고 있었다면 우리가 내놓았던 해법들은 과연 올바른 것이었을까요? 잘못된 진단은 결국 잘못된 처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프리카의 진짜 미래를 위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들어왔던 편하고 쉬운 이야기들 대신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